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전자 이것 모르면 후회합니다. 저희가 삼성전자 영상을 바로 직전에 찍었는데 거기 추가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더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 삼성전자를 들고 있거나 삼성전자를 투자할 생각이라면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성전자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지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댓글로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그 힘을 얻어서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시장 전망 관련주들 저희가 정리를 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직전에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삼성전자 이건 꼭 알고 가세요 해서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누가 이제 밑에다가 좀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뭐였냐면은 결론만 말하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네요. 삼성생명 화재의 전자지분 이슈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아요. 당연히 삼성생명의 지분을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한테 넘겨야 되는데 그거 돈이 없으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하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가장 먼저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 아니겠죠.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이대로 흘러갔으면 크게 걱정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상황이 변화해버렸다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 또 제가 전에 삼성전자 영상에 대해서 6만원 오면 매수하세요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오해가 있었던 게 6만원까지 내려올 거예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6만원까지 빠질 거예요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매번 많은 사람들이 5만원이 깨지면 매수한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5만원이 저점이다. 근데 이제는 저는 5만원이 아니라 6만원 초반이 저점이다 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기초 체력이 올라왔다라는 의미로 제가 얘기를 한 거였는데 좀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해서 마치 삼성전자가 6만원까지 내려온다라고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저점을 이제는 5만원이 아니라 6만원 초반으로 봐야 된다라는 긍정적인 의미였다. 기초 체력이 5만원이었는데 원래는 6만원 이상으로 올라온 상태다라고 의견을 받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거에 이어서 내용이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인적 분할을 진행을 하고 있죠. 아시겠지만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들고 계신 분들 뭘 들고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들고 있죠. 현재 상장돼 있는 게. 얘 밑에 두 개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메리카랑 삼성바이오 에피스. 그래서 삼성바이오 에피스는 바이오 시밀러, 이제 어떻게 보면 복제약을 만드는 기업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 이 약을 주문 제작을 받아서 이 대량 생산해주는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거를 이제 분할을 하는 겁니다. 인적 분할을 하는 거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에피스홀딩스의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 갖고 있었어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그럼 분할이 됐잖아요. 그럼 분할되면 어떻게 되냐? 분할이 비율대로 됩니다. 6대4, 7대3. 예를 들어 7대3이다. 그러면 여기 70만원이 여기로 들어가고요. 30만원이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주주는 손해볼 게 없어요. 돈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주식에서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종되는 게 아니에요. 두 개 다 결국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주주가 크게 손해보거나 문제가 될 만한 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주주들도 크게 반대를 하지 않는 부분이고 시장에서도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의견인 거죠. 그래서 두 개로 나뉘는 겁니다. 근데 나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은 복제약을 만드는 애들이고 얘네들은 대량 생산을 하는 기업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파마들, 돈은 많고 약을 이제 개발하는 기업들이 얘네한테 대량 생산해달라고 맡겨요. 레시피를.
예를 들어 A라는 약에 대해서 레시피를 맡기는데,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얘 밑에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이 있습니다. 그럼 내 지금 레시피를 가지고 내 거 특허 끝나면 야 너네가 만드는 거 아니야? 괜히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다른 회사로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 대량 생산만 하고 얘네들은 바이오시밀러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딱 벽을 쳐놓고 있겠다라는 느낌으로 인적 분할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빅파마들도 그런 고민 안 하고 깔끔하게 맡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유가 좀 명확하잖아요. 이유가 조금 납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적 분할을 하자라는 건데, 근데 원래 이제 인적 분할을 하는 의미가 뭐였냐면은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걸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현물 출자 유상증자를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지분을 삼성물산이 43%, 삼성전자가 지분을 31%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을 누구한테? 삼성 에피스홀딩스한테 넘기고 그 지분만큼, 넘긴 지분만큼 유상증자를 해서 삼성물산, 삼성전자한테 교부하는 이런 이제 이 현물 출자 유상증자를 하려고 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지금 인적 분할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기고 삼성 에피스홀딩스, 삼성바이오 에피스 밑으로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눠지는 건데, 이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누구한테? 얘한테 줍니다. 야, 내 거 가져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 밑으로 이 회사가 들어오겠죠.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대신에 이거를 가져가는데 돈으로 주지 말고 야, 이거 주식으로 줘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얘는 얘 밑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주식을 이제 삼성물산이랑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지분을 33%, 43%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분을 얘가 가지고 얘를 삼성물산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지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팔아서 현금을 안 만들더라도 얘한테 지분을 주고 얘 주식을 받아서 얘의 가치를 올린 다음에 얘 주식을 팔아서 내가 현금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왜? 내가 얘만 한 33% 지배하고 있으면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분이 안 빠지잖아요. 이거 유지되고 얘도 유지되고 이것만 33% 지배하면은 얘는 간접 지배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에피스홀딩스를 그냥 이 지금 지주사로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현물 출자 유상증자를 해서 여기서 생긴 이 주식을 일부 매도를 해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을 사자. 이 삼성물산이 그렇게 해서 지배구조 개편에서 삼성생명을 빼버리자 하는 게 원래 목표였고 계획이었습니다. 그게 원래 이렇게 해서 인적 분할하는 게 계획이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이게 계획대로 흘러가냐라는 거예요. 계획대로 흘러갔으면 사실 삼성생명에서 이 유배당 이번 이 보험에 대해서 이 부채로 넘어가는 리스크를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왜? 그냥 삼성물산이 이거 물짝 분할해서 그 인적 분할해서 현물 출자 유상증자한 돈으로 얘 지분을 사가면 땡이었어요. 그럼 되니까 그거조차 리스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어떻게 됐냐? 문제는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소한테 확약을 했습니다. 무슨 확약을 했냐? 이번에 인적 분할을 하는 대신에 우리가 이거는 안 할게. 이거는 안 하는 걸로 약속할게 라고 한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이 증권가에선 이번 인적 분할이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방금 전에 했던 얘기죠. 인적 분할을 하고 그걸로 현물 출자 유상증자를 해서 현물 출자 유상증자를 한 다음에 이거 주식을 팔아서 삼성생명 주식을 사서 삼성물산이 지배구조 개편을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 좀 의혹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 인적 분할을 통해 마련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주주인 삼성물산의 자금이 지배구조 개편에 쓰인다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기를 한 거죠.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너네가 현금 마련하고 인적 분할해서 그 돈으로 삼성생명 주식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 나온 거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거래소에서는 계속 시비를 걸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는 주주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이거는 대주주를 위한 행동으로서 사실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사실
얘네들이 이 건전성의 의무라든가 아니면은 이 실제 충실 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한 겁니다. 뭘 했냐? 일단 첫 번째, 분할신설 회사의 설립 등기일로부터, 분할신설 회사가 뭐죠? 그게 이제 삼성 에피스 홀딩스죠.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현금 마련할 방법이 두 개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이 분할한 거를 아예 미국에다 상장해 버리는 거예요. 뭐 제일 간단한 일이죠. 이게 두 번째 방법. 현물 출자 유상증자가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뭐다? 미국에다 그냥 상장시켜 버리는 거. 근데 어떻게 됐어요? 분할신설 회사의 설립 등기일로부터 5년간 분할신설 회사의 주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상장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상장시켜서 얘 돈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뭐 지배구조 개편하고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 의미로 5년 동안 상장 안 할게요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분할 재상장 이후 3년간 한국거래소의 확약상 이행점검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라고 했고, 사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현물 출자 유상증자죠. 그래서 분할 이후 분할 존속회사와 분할 신설회사 간 공개 매수 방식의 현물 출자 유상증자 또는 공개 매수를 통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자회사 관계를 형성하거나 중복 상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방금 전에 얘기했죠. 현물 출자 유상증자 해서 삼성 에피스홀딩스를 지주사로 세우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로 들어가는 관계를 형성하거나 뭐 이런 비슷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 뭔 소리예요? 않겠다라는 거죠. 야,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 걱정,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 리스크, 안 한다고 약속할게.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성 에피스홀딩스를 지주사로 만드는 전략 이후 삼성 에피스홀딩스 지분 매도로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수를 하는 전략이 불가능해졌어요. 왜? 약속을 했으니까. 적어도 3년은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질적으로 CDMO 사업과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나누는 목적으로 인적 분할을 한 것이다라고 확약을 한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봤는데 미국 상장하는 거 오케이 이거 안 할 수 있지. 두 번째 현물 출자 유상증자 해서 그걸로 이제 지주사 만들어서 지주사의 지분 팔아서 살 수 있겠다. 근데 이것도 안 한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은 사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을 사올 방법이 없어요. 그럴 돈 30조 40조를 만들 돈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게 됐을 때,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받아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을 받을 수 없다면 이번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 마련이 큰 화두인데 메인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패했죠. 안 한다고 확약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호 기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수해 주거나, 이것도 불안하죠. 사실 우호 기업이라지만 언제 뒤돌 줄 알고, 아니면 보유 자산을 매각해서 삼성물산이 매수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유 자산이 뭐예요? 그게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그냥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팔아서 매각을 해서 산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산바를 누가 또 지분을 사갈 수 있잖아요. 내가 판 만큼. 그럼 회사 뺏길 수도 있어요. 이걸 함부로 지분을 털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 상품에 삼성전자 수익이 부채로 빠지게 되면, 사실 삼성전자 수익이 부채로 빠졌다라는 거는 이 삼성생명 자체에서의 이 리스크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리스크가 증가해버리면은 삼성생명 자체 이 회사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부채로 인식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과연 이걸 누가 받아줄지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겹치다 보니까 제가 리스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에 삼성전자 지분을 매수할 방법을 다각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한 번에 사용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뭐 하나로 돈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저기서 배당도 받고 돈도 빌리고 막 이런 식으로 정말 십시일반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 제가 올려드리는 삼성전자 관련 내용은 올라요 내려요가 아니라 지금 제가 이틀 동안 올린 거는 구조적으로 크게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 그동안 그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그 대안이 있느냐? 대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크게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는 걸 생각하는 거죠. 상법 개정에 따라 이재용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 기타 계열사로 되어 있는 지배구조를 개편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지배구조를 개편하세요가 아니라 삼성생명을 가지고 그냥 야 이거 지분 좀 문제 있는데 이걸 지금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강제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1년 뒤 2년 뒤가 아니라 정말 단기간 내에 금융감독원에서 나오면 바로 해야 돼요. 근데 받을 돈이 없어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마련하는 방안이 사라졌기 때문에 돈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마냥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겠지라고 그냥 정말 이유 없이 그냥 상황 좋으니까 이런 내용을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어느 정도 리스크도 생길 수 있다. 이거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상황적으로 다르겠지만 지금 이런 정말 큰 구조적인 변화가 지금 뒤에서 생기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불구하고 조용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도 꼭 삼성전자 주주라면 알고 있어라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생명이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최근에 봤던 이 회계 이 처리 문제로 인해서 그러면 사실 삼성전자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좀 부정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저는 이 더 많은 수익, 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하는 거니까 영상을 많이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일단 삼성전자 첫 번째 영상에서 저희가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문제로 인해서 삼성전자 지분이 매도 나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으로 이번에 인적 분할 해가지고 현금 마련하는 거 아니었어? 예, 이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어디선가 마련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가 결론이에요. 이게 영상의 결론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됐고 그 다음에 전에 얘기했던 6만원 제가 단가는 6만원까지 떨어져요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원래 5만원의 저점을 유지를 했다면 이제는 기초체력이 올라와서 6만원 초반으로 저희가 저점을 봐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오히려 긍정적으로 얘기한 거니까 나쁘게 볼 건 아닌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아까 로봇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자율주행 저희 우주항공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세요. 또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면은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됩니다. 예, 무료예요. 무료고 사실 개인정보 받아도 쓸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받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중요한 이 어플에다가 중요한 글을 올리면 알림이 제가 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알림 뭐 승인하시겠어요? 허용하시겠어요? 그러면 알람만 받으세요. 이것만 허용해 주시면은 중요한 글 올라갈 때 알림이 간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립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이게 이제 당일 리얼 추천주가 이제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저희가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그 다음에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 맨 밑에 하반기 로봇 자율주행 핵심 자료집,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로봇 자율주행, 반도체, 테슬라까지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밑져야 본전이에요.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9월 12일, 11일, 11, 9일, 8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고, 저희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전부 다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김동석, 저희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커갑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전 진짜 여러분들한테 도움됐으면 하는 내용들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니까 꼭 유익하게 좀 시청해 주시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